정책선거 공명보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 각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국회의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동의!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파트 시민연합신문 현직국장 고우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후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토론회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신문사 각 대표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김영준 현직 국장님이십니다. 네, 파주신문 내종섭 현직 국장님이십니다. 또한 파주에서 신문 조국국 발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토론회에는 우리 그 파주인 내종섭 현직 국장과 파주시의 김영중 현직 국장이 저와 함께 오늘 토론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민연합신문 파주시대 파주인 파주에서 파주 유보 등 지역의 5개 신문사가 파주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하고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원래 정성근 새누리당 후보, 윤덕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남현 국민의당 후보, 김종 민주연합당 이재희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참석하셔서 토론회를 벌이기로 했으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국민의당 김남현 후보께서는 불참하셨습니다. 토론회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현재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하기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와 자리 배치는 사전에 투표 추첨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은 엄격히 금합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야유나 칭찬 또는 박수는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엄수하셔야 하며 발언 시간 종료 10초 전에 종료 예비종을 울리고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아무리 발언은 2분이며 그의 모든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에는 질문자가 추가 질문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 순서는 모두 발언, 공통 질문 2가지, 또한 개별 질문 2가지,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사회자가 질의를 하고 개별 질문은 후보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사전에 순서를 정한 대로 우리 먼저 새누리당 정성근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파주 시민 그리고 유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정상입니다. 제가 두 번째 도전에 큰 행운과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공천
경선 과정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늘 훌륭하신 후보님들과 정책 대결하는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토론보다는 약속의 더 큰 의미를 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 겸허한 약속만 하겠습니다. 공정 신도시의 완성, 교화의 자존심 회복, 조리의 교통망 확충, 방탄 힐링캠프의 건설, 한연 방촌로의 낙하리까지의 직장 개통, 지역에서 만난 젊은 엄마, 40대 직장인에서 60, 70대 장년층까지 지난 1년 동안 제가 발로 누비면서 눈을 맞추고 몸을 낮추면서 정리한 그런 약속입니다. 이걸 하자면 제 공약인 GTX, 지하철의 조기 시행, 종합병원, 문화공연장, 교육국제화, 관광과 농축산 가지고 지정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마구마구 늘어나고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해서 큰 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운정 369 사업을 포함해서 운정 신도시가 문화 쇼핑 교육 신도시로 자리 잡으면 제가 늘 말하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우리 4월 13일에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행정하게 회의선이기 때문에. 자, 다음 우리 마이크를 하실 때 가까이 하셔야 어디 뒤에 잘 들리나요? 안 들리는 현상이에요. 또 좀 가까이. 가까이 마이크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눌러줘야 돼. 이제 켜놓으세요. 예, 잠깐 있습니다. 잠깐. 좀 이제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이크가 없어졌었고요. 이건 다시 해야 되겠어요. 뒤에서 안 들렸죠?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 진행상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지금 저희가 아까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보님들 어떻게 해요? 우리 정상 다시 꺼져. 실제로 제가 시간 찍는 사람인데 마이크가 들리다. 다시 방금 연습하셨고요. 자, 다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교육위원 정성근 인사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도전의 행운과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공천 경선 과정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훌륭하신 후보님들과 정책 대결하는 이런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토론보다는 약속에 더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 겸허한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의 완성, 교화의 자존심 회복, 조리의 교통망 확충, 방탄 힐링캠프 건설, 한연 방촌로 낙하리까지의 확장, 지역에서 만난 젊은 엄마, 40대 직장인에서 60, 70대 장년층까지 지난 1년 동안 제가 발로 누비면서 눈을 맞추고 몸을 낮추며 정리한 약속들입니다. 이걸 하자면 제 공약인 GTX 지하철 조기 시행, 종합병원, 문화공연장, 교육국제화 특구, 관광특구와 농축산 특화지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동원간의 교류를 통해서 활기찬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운정 3지구 사업을 포함해서 운정 신도시가 문화,
쇼핑, 교육 신도시로 자리 잡으면 제가 늘 말하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파주가 완성될 겁니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우리 4월 13일에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제게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까 시간 오버하셨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또 시간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후보님께서 2분 동안 모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4년 전에 저를 파주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땀 흘렸던 지난 4년은 제게 소임을 다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임기 중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과 등굣길 교통안전지대에 5년간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28개 초등학교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20개 학교 앞에서 꾸준히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켰습니다. 녹색어머니의 모범운전자의 실버 경찰, 새마을 교통공사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어머니 플리스, 학부 플리스,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원수여 감사합니다. 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하철 3호선과 수도권 광역분편철도의 파주 현장을 3, 4단계까지 이루어낸 일입니다. 지하철 3호선은 국가 계획에 반듯하게 포함되었고 GTX는 민자적 협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고시와 조기착공 노선 확충이 남아있는 지하철 3호선과 GTX의 파주 현장, 파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마무리해내겠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4년 전처럼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미스터 지하철 3호선, 미스터 GTX 기호 2번 윤석열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좀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로 모두 발언 순서 민중연합당 주재희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분입니다. 먼저 소수 여당에게도 토론에 참석의 기회를 주신 파주적 언론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진보정치 민중연합당 국회의원 후보 이재입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서민들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큰 것 아니냐고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재벌 세상으로 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친일과 독재가 미화되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온 국민에게 분노와 불력감을 안겨줬습니다.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반대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잘못에 대통령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대통령과 못난 야당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꿔주십시오. 여당의 복주도 야당의 무능도 저 이재희로 바꿔주시는데 호소드립니다. 저 이재희는 지금까지 파주를 위해서 땀을 흘렸고 앞으로도 파주 시민을 위해 일할 겁니다. 저 이재희는 일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진보정치 항기를 걸어왔습니다. 민주주의 실종과 인생 파탄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이재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이 오셨고요. 모두 발언 기억은 다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우리 정성호 후보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이거는 문헌 주시는데 현재 그 파주시 각 지역에
그래서 그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파주 각 지역은 사실 경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인구가 좀 많지만 신도시의 문제를 그 명품 신도시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과 또 하나는 농업농촌 농민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상생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교통 인프라가 더 확충되어야 합니다. 위성도시죠. 서울과 수도권으로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고 또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빠른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또 저렴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GTX의 파주 연장이 아주 절실했던 거죠. 이 문제를 해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버스 교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M버스 그리고 또 일반 버스, 마을버스가 서로 연계되면서 시민들의 교통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여름에 엄청 어려웠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운행사원이 4개월씩이나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다행히 이제는 일부 노선을 매각하고 복지경영 체제가 되어서 버스 서비스가 조금은 나아졌지만 운정시도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인구 속도를 버스 정차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준공영제 등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교육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합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1000명으로 스타일된 초등학교가 1500명? 아, 죄송합니다. 예, 1분 30초. 아, 예, 예. 저희가 그 나중에 기호 대변인들 제 바로 기회가 있을 때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지만 고객은 공정하게 똑같은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연합당 이재희 후보님 똑같은 질의 1분 30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가운데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GTX 파주 연장과 같은 개발 정책이랑 환상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3만 파주 시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데요. GTX 파주 연장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현재 현안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파주가 갖고 있는 지금 접경지대라는 분단의 아픔을 평화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저는 제1호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대북전단과 확성기가 상징하는 상호비방은 사실상의 전쟁 행위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접경지대 이미지를 넘어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전쟁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시민의 목소리와 정치인의 목소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을 수시로 날려보내는 지금의 현실 조건에서는 어떠한 지역의 현안도 평화로 정착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이야말로 파주 발전의 미래의 근본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평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또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또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해서 하시는 것도 그 후보자들의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그 운전 방청객 중에서 혹시 핸드폰 켜보시고 아직 진동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좀 진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근 후보님께 똑같은 질의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시급한 문제는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 분담 시스템이 너무나 없다. GTX 지하철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정신도시 내 교화 전 구간 교리방탄 탄현의 공공
공공 대응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수익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건 여당 의원이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 문제, 교육 국자투도 시작합니다. 종합병원 예술공연장 건립 이거야말로 인적 네트워크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GTX 사무선과 관련돼서는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아닌가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하철 3호선 연장, 정확하게는 지하철 3호선의 운정교화 연장입니다. 그런데 저쪽 일선의 한 야당 의원께서는 마치 가자역이나 도경역을 만들어서 하고 운정교화를 제작을 해주겠다. 그래서 투표를 통했고 운정 신도시 주민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지하철 3호선이 운정교화로 연장이 되면 하자를 받은 도시자는 승계역을 서비스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세 분의 후보께서 현재 파주시 각종의 가장 시급한 시급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하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민중연합당 이재용 후보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되어 있습니다. 통일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파주는 남북 관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앞으로 해결 방법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연합당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미 중에 4자 종전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지난 시기 주한미군 주둔부터 북의 핵무기 개발까지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킨 모든 현안은 1953년 정전과 분단체제 비롯된 문제, 역대 정권의 색깔 공세도 국정원 국가기관이 동원된 종북몰이와 정치 개입의 근본 원인도 분단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이 핵실험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유연 제재로 대응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화와 협상만이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화와 협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재와 공세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정부는 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대화를 통한 4자 종전선언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이 현재의 통일 중심 도시에 있는 파주가 그 가장 첫 자리에서 자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 우리 새누리당 정성돈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심각하게 경색되어 있습니다. 통일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앞에 남북관계 해결하는 어떤 해법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사님 가족도 안 계시죠. 공부대주도 나고 안보 측면에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남북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평화 유지하고 하는데 어떤 협정이나 협약 이런 것은 긴장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해서 많이 지켜봐서 있습니다. 안 한 협약이 없고 안 한 협정이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면 지금 박근혜 정부처럼 다른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했던 평화공원 분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외자 유치가 잘 되고 외국인들이 왕래가 많아지면 북한은 저절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총의를 모아서 정말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없었습니다. 또 하실 말씀 많으시죠? 많으시니까. 하지만 시간을 또 지키셔야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이 부분 하여튼 오버는 안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적절하게 쓰게 돼. 마지막 두 번째 공동 질문 마지막 토론이라고 윤덕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분 30초고요. 그리고 이제 10초 남았을 때 저희가 한번 활동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10초를 더 쓰셔도 되니까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정 10초예요? 그렇죠. 사정 이게 수동그라면 그냥 끝내시는데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타이머 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타이머 좀 아니, 요 앞에 후보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시간을 되는데 타이머 치가 저쪽에 이쪽에 좀 놓치시죠? 지금 마음에 토론할 때 저희가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아니, 그 키로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좀 예. 부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이 공통질문지대로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정책을 대결과 대립으로만 몰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남북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분명히 도발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도발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고 초전 박살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늘 하죠. 하지만 그걸로 남북관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 번 더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도발을 응징하는 것만이 국익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게 국익이죠. 그래서 응징을 제대로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또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통해서 화해, 협력할 수 있는 물꼬를 퍼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익에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무시를 하고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파주의 발전은 한국관계가 개선되고 진전되는 만큼 파주가 발전되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두 번의 정권 동안 파주는 희망의 땅이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조준사격을 당하는, 조준사격이 겨눠지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상으로 두 번째 공통질의도 마쳤습니다. 수고들 해주셨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질의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세 분 후보님들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별 질의를 할 겁니다. 우리 토론자 내정서 국장님하고 김영 국장님 하실 거고 하기 전에 그 세 분의 후보가 유세 현장이라든가 현장에서 보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경쟁하는 경쟁을 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이 경쟁이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세 분이 싸우는 걸로 비출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의 경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세 분이 한번 각 후보자님들한테 한번 칭찬 한마디씩 해주셔서 이건 원래 계획이 없던 거지만 칭찬을 한마디씩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좋습니다. 예. 정남근 선배님은 키가 크셔서 그런지 이게 이거 있잖아 이런 거 판에서 딱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판때기를 사시고 있는 되잖아요. 그럼 키가 크시니까 이렇게 꺾이는 게 많이 꺾여요. 이거 훨씬 번째 들었는데 정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 키가 작아가지고 아무리 숙여도 이게 땅에 이게 다 닿죠 이제 판때기가. 이거 다 5분짜리 가다가 습니다. 대단한 장점을 가지셨어요. 네? 마지막 인사 잘하시네요. 네. 예. 이제 보고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의원님 해주시죠. 지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멋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그게 표현시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 후보님은 또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성의적으로 보이시는데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고요. 이재희 의원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고 합의에 함께 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후보님. 정상훈 후보님은 앵커 출신이라 말씀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되게 인간다 되게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의원님은 뭐 현장을 중심으로 하시는 의정활동이 한번 칭찬드리기가 생각하고 여러 활동에서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하는 활동에서 좀 실천적이십니다. 생각합니다. 일단 되게 불가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재희 의원님 칭찬하신 거죠. 이재용은 젊죠. 젊음이 재산입니다. 근데 참 그 신의와 충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출마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당간을 끌고 또 당이 매번 새 당의 임무를 맡으시면서 그 당의 되는 요청에 의해서 또 부분을 맡으시는 그런 당에 대한 덕분입니다. 저희도 당의 결정을 참 중간중간 미시기 있었다고 드리고 수정도 오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이만주죠. 예. 저는 우리가 세일즈 후보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칭찬을 서로 해주는 부분이 있다가 서로 상호 토론할 때 서로 또 안 좋은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칭찬을 좀 하시고 또 앞으로 선거운동 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개별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먼저 그 토론자로 말씀하신 우리 내정석 부국장님 해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뒤에서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계속 입에다 가까이 대기 좋은데 빼서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입에다 계속 가깝게. 예. 자, 이건 많이 잡는데. 맞아. 네. 괜찮아요. 예. 자, 그럼 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은 1번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표진 신문 훈육장 내정석입니다. 정성근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지에 보면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파주라는 슬로건으로 일산, 분당, 목동급의 교육도시 건설을 공약하셨습니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제 특화 지정입니다. 2017년도에 다시 교육부에서 공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인천 신도시에 2곳, 대구 쪽에 2곳, 그리고 여수 엑스포 때 하나, 5곳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사실은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예산도 손실적을 하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국비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파주에서 꼭 지정받아서 그리고 조건을 하는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일단 공항이 가깝고 LG가 몰려와 있고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있고
자전거 통학로가 있고 영어 마을이 있고 이건 무엇보다 교육열이 뛰어난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하면 정말 어머니들이 자식들 국적이라도 붙어서 외국 나기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A형 어학원 반드시 들어옵니다. 학원들 들어오고 지금 학원 일산 다니고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일산이나 서분당, 목동에서도 어디 살아요? 파주 살아요? 남파주 살아요? 인천 살아요? 교육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부러워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앞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뭐 추가 질의 같은 거 있으십니까? 네. 그 말씀 중에 그 파주의 인프라 중에 경기 영어마을을 말씀하셨었는데 경기 영어마을이 지금 연간 적자가 3-40억이 난다고 하는데 그 파주에 있잖아요. 그 파주 시민들과 연계해서 파주 시민들에게 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죠. 그런데 제가 1분 30초에 모든 말을 하려니까 저는 그냥 영어만 반복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누적돼 있죠. 그리고 경기도 하고 이것을 손 빼보시면 세계 영역에도 우리 남경필 지사가 들으면 하겠지만 저는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남경필 지사도 잘못된 것이고 김효수 지사도 잘못 운영한 것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은 전반적 민영화에서 경쟁력 있는 영화로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교육자 특별 지정이라서 교육자 특별 지정을 받으면 초, 중, 고등학교 하나씩 국제학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숙학교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전대 장학금,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면 제가 그 시행령 혹은 세칙을 약간 고쳐서라도 교육국제특구와 지정을 받아서 이곳에 생기는 국제학교에 적어도 파주 시민의 자녀들이 향후 5년, 향후 10년간 몇 % 이상 다니겠다고 지정합니다. 여러분, 운정고등학교 67%가 외지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하겠다. 10초 남았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추가 질문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고, 추가 질문은 제가 마음대로 대답하는 것인지 짧게 대답하는 줄 몰랐습니다. 예.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 준비하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더 무슨 말씀 있으세요? 예. 일단 또 마무리 발언 있으실 때 여러분께서 또 다시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하실 때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내정석 그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그럼 김영주 국장님. 네, 파주시내 교육국장입니다. 정성근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화관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문화관광 산업이 이제 파주에는 점점 활성화가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파주가 그리고 파주 전체라고 하기 현재 지역이다 보는 부분이니까 파주가 지역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문화관광 산업 발전의 방안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 각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 답변 마찬가지로 1분 30초.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파주를 더 이상 접경도시, 군사도시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파주는 문화, 예술, 관광, 쇼핑의 전당으로 중심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명받고 총회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1,300만 시대가 열렸는데 비즈니스 호텔이 없어서 평택 가서 자고 옵니다. 막 그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관광.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화로부터 문발 타면까지 슈퍼문화단지 해리마을 2개 대형 아울렛 고려역사박물관 오두산 전망대 이런 곳에 정말 10만 원짜리 비즈니스 호텔과 특별한 지인이면 중국 관광객들 우리가 다 잡는다. 대형 버스 5, 600대가 매일 자유로변에 서 있는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막막으로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교화문발 타면 지금 농축산물 막막하고 풀립니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인천공항까지 불과 30분이면 갑니다. 이런 천의 조건을 갖춘 것이 파주입니다. 파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유적지 더군다나 젊은이들의 일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과 잘 매치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쇼핑하고 관광하고 이것을 오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박수는 안 치신 걸로 아까 약속했고요. 이따 한꺼번에 또 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패널이 한 후보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추가 질의 있습니까? 네. 예, 추가 질의 해주시면. 먼저 질문하기 전에 파주갑 지역의 경호원님께서는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아세요? 파주 갑 지역 말고 이 지역에는 이제 역사적인 유물유산들이 많이 있죠. 갑 지역에는 저는 고려역사박물관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만 잘 만들어내면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광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쇼핑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하자면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깜짝 놀란 건 그 외국인 면세점이 10년마다 저기 의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파주갑 지역에 네.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돼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냐고 가지고 장소만 얘기해 주시죠. 그걸 개수로 말할 수는 없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출판 문화단지도 지금처럼 아니면 대단히 큰 문화단지가 됩니다. 이게 일본이나 저 유럽에 가면 스웨덴 같은 데 가면 출판 그 문화도시 하나로 엄청난 관광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우리 해리마을 잘하면 엄청난 관광단지가 되죠. 고려역사박물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게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이른바 관광 포인트입니다. 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각 지역에 이제 몇 개 정도의 관광지를 얘기하는 건데 공릉 관광단지나 통일전망대 영어마을, 벽천주시공원, 유일연도 카트랜드 이런 거 해서 총 이제 관광지가 몇 개 정도 되냐고 여쭤봤고요. 한 2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관광객이 한 267만 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보다도 더 많이 이제 다녀갈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이제 관광에 대해서 많이 공약을 내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파주시에서 제가 오늘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관광, 파주를 알리는 데 있어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홍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파주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대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이번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사회자한테 부르시니까 짧게 답변하면 예, 짧게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로 본다면 정말 완전 혁신되고 개혁되는 운영 방식에서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임진각도 합니다.
1인당 얼마씩 쓰고 간지 아세요? 4,700원 쓰고 갑니다. 밥 한 끼도 안 먹고 간다는 겁니다. 홍보 이전에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구 지정해서 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홍보 활동도 나서고 마케팅도 하고 해서 활성화되는 특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 잘 하셨습니다. 개별 질문 순서 우선 정성근 의원님 순서 마치고 그 다음에 윤호덕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님께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정석 후보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윤호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GTX,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이제 부분원선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려면 아직 먼 얘기 아닙니까?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교통 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하철 3호선과 서울광역변철도 GTX는 이번에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2월 4일날 국책연구원이 교통연구원한테 반듯하게 포함이 되죠. 이것은 참 큰 필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조기 착공해야 하고 또 동시 착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지하철 3호선이 그럼 언제 착공돼서 언제 탈 수 있는 거냐? 그럼 GTX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탈 수 있는 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GTX는 2019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쭉 추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행정 절차적 상황을 진행하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요 단계에 있어요. 여러 단계인데. 근데 이게 관청에서 하는 일이 늘 그러듯이 충정수요 기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6개월, 어느 거 하나 1년.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빨리 땡길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한 1년 반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은 사실 GTX라는 고속철도에 연계된 순환형, 연계된 철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GTX 하나만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연계된 버스를 복합화 중심이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또 추가 질문을 드릴 때 추가 질문 추가 질문 또 그걸 관련해서 약간 좀 의미가 다른 질문 같은데요. 지금 GTX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해가지고 정성근 후보자님,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일부의 황진아 후보자님, 그다음에 유아선 후보자님, 그다음에 이재용 시장님까지 모두 자신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의 이룰렀다고 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제 만약에 공신록을 작성하신다면 누구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파주 시민의 영원히 현실로 만들어진 거지 공직에 이른 사람의 공치사건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주시청이 이 계획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운정조합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절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먼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서부터 어느 시장 제일 많이 전서부터 시민사회단체에 GTX 파주 연장을 추진하는 시민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공직자들이 받아가지고 시민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성원과 열기와 헌신이 없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실제 행정당국이나 저희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입주하시는 분들 또 이런 거로 이 외곽도 시간 너무 교통이 불편하니까 무슨 계산책이 있을까 하고 다 뒤져보니까 급행 철도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도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파주에 들여오면은 우리가 살겠구나, 파주가 살겠구나. 이렇게 시민운동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거에 당연히 신분을 해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뛰어들고 신고한 거죠. 이것이 성사되는 과정에 다행히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현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었던 거지 제 정치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시민이 해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그 질의한 내용 중에서 누구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더 어떻게 보면 확실한 답을 해주신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민의 공이 필요합니다.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예. 그 다음은 우리 김영중 국장께서 윤호덕 후보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조치를 공약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조금만, 예, 말씀주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놓은 공통의 공약이거든요. 근데 현실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약을 말씀하십니다. 종합병원 위치. 종합병원 위치는 4년 전에 저도 공약을 했고 아마 우리 정성훈 선배님도 공약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예, 종합병원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력 개발을 앞에 종합병원 부지가 있고 또 지원대가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원정 1, 2지구의 땅값은 645만 원입니다. 평당. 그리고 원정 3지구 조성비에 따라서 원정 3지구의 땅값은 485만 원입니다. 근데 대형병원은 첨단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고가의 첨단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종합병원이죠. 그럼 투자의 총량에서 땅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상당한 고가의 장비에 투자를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땅값이 좀 걸리는 거예요.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일산에 이미 백병원, 동국대병원, 일산병원이 있어요. 여기에다 손님을 뺏기고 있죠. 파기에 손님이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 않고 일산 손님, 고양시 손님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브랜드 있는 병원이 들어야 돼요. 세브란스가 들어오든지 서울대학병원이 들어오든지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해결해야 될 게 LH공사가 한번 감정평가한 땅은 가격을 주고는 안 내려요.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땅값을 내립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반값의 땅값을 내려놓고 종합병원을 배치해야 돼요. 그건 제가 LH 사장한테도 얘기하고 여기 사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말 안 들어먹습니다. 예. 이거 시민 좀 해결해 주세요. 추가 질의.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인근 지역에 대한 큰 대형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공약들을 이제 걸어보시는 게 사실상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 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에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장밋빛 어떤 그런 공약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 물론 이제 지금 의원님을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그럼 또 이제 다시 재선이 되신다고 하면 LH하고 협의를 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땅값을 바로 다시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LH가 무상으로 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TX 역사 들어오죠. 지하철 선거선 역사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복합 환승센터라는 거죠. 그럼 거기 땅값은 한 평당 1억 원에 팔 수도 있어요. LH공사는 이미 놓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2월 4일 발표되기 전에 힐스테이트 5%밖에 분양 안 되고 주저앉아버렸어요. 한 분양하려고 했죠. 2월 4일 GTX하고 지하철 3호선 계획안에 반드시 반영되니까 두 달 사이에 지금 85% 분양됐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획기적인 개발 계획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식을 바꿔야 되고 상황을 바꿔 만들어가지고 도약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LH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복합한
GTX 역사 있는데, 지하철 3호선 역사 있는데, 그걸 합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서 평당 1억 원에 팔아라. 그리고 거기에 종합병원 그 주변에 유치할 때 무상으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주변의 땅값을 2배, 3배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유사도 들어올 거 아니니까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LH 공사가 그때 가서 상권에 따른 땅값을 올리고 그 있는 지역의 역세권에 아파트 부지 높게 받고 그리고 그게 높게 받게 만들기 위해서 종합병원 싸게 놓고 또 고등학교 괜찮은 건 또 싸게 놓고 이런 지역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근데 LH 공사가 진짜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별직위 윤석 후보의 개별직위를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우리 그 민중연합당의 이재희 후보의 개별직위 내정석 토론자께서 해주시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 시행되겠습니다. 예. 이재희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민중연합당으로 출마하셨는데, 세간에는 이제 몇만 바꿔서 출마가 아니라 의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어제 조선일보 일면 탑 기사, 오늘 조선일보 사설, 해산된 통신단 세력이 민중연합당에 암약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대단히 불쾌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자유가 있고 공무당인권과 그리고 여러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 정당인 민중연합당에 대한 음해와 모략입니다. 기본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고 이야기하는 민중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불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주장이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회고를 반대하고 재벌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민중연합당이 통합진보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불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는 언제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고 회고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겁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현재 결정문에도 당원들에게 사회적 낙인과 이념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답변하실 좀 추가적인 있으시면 민중연합당의 진보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갖다가 굳이 북유럽의 재정당, 예를 들면 3인당이나 아니면 미국의 민주당이 비교는 좀 안 되겠지만 비교를 한다면 스펙트럼 분석을 어디다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지. 가장 유명한 위키트리 이런 데서 분류를 했더라고요. 네. 민중당이라고 표현도 하고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포퓰리즘당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인심을 많이 쓰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취지여서 그건 좀 부적절하고 우리 스스로는 노동자, 농민의 소위 말하는 민중주체의 좌파 정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식으로 분류하기엔 한국 사회가 아직도 노동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 질서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자유가 없습니다. 유럽의 좌파 정당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구조 자체가 저는 밑에 깔려있는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좋고요. 네.
노동자 좌파정당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후보께 김영중 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공약 중에 국회의원 특권 페이지, 최저시급 1만 원 보장, 재벌세 신설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모두가 공히 약속하고 있는 거고, 최저시급 1만 원 보장은 더민주 정당, 야권의 대표 정당부터 하는 공약이고, 재벌세 신설은 우리 당의 공약이긴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여기 계신 왼쪽에 계신 두 분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좌관을 친인척 안 쓰고, 그리고 평생 연금도 양심상 못 받겠다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나와 있습니다. 최저시급 1만 원 보장은 민주노총의 주장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읽어드리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하나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는 겁니다. 검증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과 가계 소득 간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1만 원을 누가 낼 것이냐? 저는 이미 재벌이 710조에 이르는 사내 유공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쥐고 있는 조건에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복지를 뽑힐 말고 국가에게 재정을 쓰라고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자신들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 그러면은 군소, 그러니까 민주연합회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군소정당으로서 있잖아요. 이런 정책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특강이라도 있으신가요? 군소정당은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면 그것이 야당과 또는 그리고 여당에까지 이미 전달된 경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상 의료 공약이었고, 무상 급식 공약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무상 의료도 대부분 많이 공약이 의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약에 어린이부터 무상 의료 공약은 지금 이미 의료보험 내에 여러 가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쓴다면 0세부터 14세까지 입원비는 내지 않고 무료로 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어린이부터 무상 의료라는 전국민적인 대책까지 만들어지고 사회적 의제화 되고 조만간에 무상급식처럼 무상 의료가 실현되는 시기가 불과 2, 3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두 힘 있는 정치 집단에서 좀 더 힘을 쓴다면 사회적 의제를 받아 안을 것이라 생각하고 관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제1번 후보자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금에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한테는 가장 오전 새벽부터 활동을 하시고 또 점심 드시고 나서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곤이 가장 불려올 수도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 분 후보 한번 기지개 한번 탁 해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기지개 한번. 잠깐 일어났다 앉으시면 됩니다. 지금 네, 이제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에 토론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정책적인 어떤 질문 듣고 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호 토론을 통해서 정말 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보자들이 궁금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라는 이런 거를 상호 좀 지기 위해서 여기 오신 우리 오늘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오늘 토론회가 정말 참 좋았다 하는 그런 좀 그 이미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상원 토론 시간에 좀 진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은 좀 짧게 해주시고 각 을지구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뭐 질의를 한 1분 30초 이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질문은 한 20초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 역시 그 시간은 뭐 저희가 1분 30초 정도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좀 지켜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재희 우리 후보께서 이제 우리 문희덕 후보께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재희 후보께서 또 정성근 후보한테 또 이렇게 해주시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두 후보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제가 애초에 제비뽑기하고 가위바위보 할 때 양보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질문도 되게 부드러운 걸로 준비했으니까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윤호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더민주당의 중도화, 유경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회 조건, 그리고 삶이 팍해지는 상황에 더민주가 우경화 한다고 일부가 얘기하고 중도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사회적 특별법도 그렇고 테러 방지법도 그렇고 하나는 정말 파야됐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나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저는 민주당이 보수적 색채가 강한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자탕해요. 솔직히 치합니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를 늘 놓치죠. 그리고 놓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더 진보적인 분들로부터 배반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적 성향의 분들에게는 좀 진보적 정책을 내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과반의 상을 합득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려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제1야당이 아주 진보적인 정당이 되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아주 보수적인 정당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쪽 옆으로 군소정당으로서 진보정당, 개혁정당들이 쭉 있고 또 이쪽으로는 보수정당, 진짜 보수정당이 있는 거죠. 이런 정치적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쯤에 중도쯤에 저희 정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경화한다는 말은 좀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실 정치에 더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그런 정책들의 유연성을 갖는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니까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고객은 똑같이 이제 드릴 거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땀을 흘리는 농민들 그리고 고통받는 서민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되게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현장에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정권을 잡았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실천을 하는 정당에 소속된 일꾼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과 어떤 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희 후보께서
이재 후보님께서 내신 15가지의 공약 중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찬성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개성동강산 관광 재개 전 찬성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찬성합니다. 최저시급 1만 원 보장. 저는 일찍부터 생활임금과 1만 원 최저임금 만들어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파주의 버스 준공연대 추진, 저도 공약 같이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료 인하.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공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정책적 연대와 결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우리 당이 이를테면 이재 후보님 당과 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많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정당들 간의 경쟁과 상호 호흡이 국민 전체의 정치적 서비스를 늦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후보가 두 후보한테 한국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원래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를 정했었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윤석 후보께서 정성훈 후보한테 질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토론이 붙으면 뭐 2분, 3분, 5분 그냥 막 싸우고 그래야 시청하시는 분들도. 추가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정성근 후보님께서는 여러 공약들을 잘 내셨어요. 근데 저번 공약의 상당 부분 접칩니다. 접친다는 게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정성근 후보님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에 이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 그런 정책이나 욕구는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해야 돼요.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같이 공약을 해야 그 정책 사안이나 또 민원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당만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공약은 좀 독특한 공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좀 하나 드리고, 자, 공약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탄현 방탄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이런 공약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핵심은 직거래 장터가 탄현 방탄에 있는 건지, 또 소비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또 인구 밀집 지역에다 직거래 장터를 넣는 건지 그걸 좀 설명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 공약이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2배로 확대하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어떤 항목이 예산들인지까지 좀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이걸 해드려도 되나 약간의 망설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가져온 가장 우선해야 할 공약 부분을 제가 툭 봤어요. 그랬더니 교통 19개, 교육 12개, 주거 환경 1, 2, 3개입니다. 우리가 세 후보가 대략 비슷하게 말한 교통개혁, 교육 혁신, 그리고 문화, 관광, 복지, 이런 주거 환경의 개선 문제들, 버스 주인공의 문제 것들부터 다루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세 후보가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공감대를 가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짧으니까 어르신 관련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만원에서 3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까? 30만원에서 4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까? 많이 들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30만, 40만, 50만 원 계속 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아이와 엄마가 편하게 이걸 정책 공약으로 많이 내고 있죠. 그런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 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선거에서 반값 등록 문제가 심각했죠. 제가 좀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추가 질의 시간, 추가 질의 시간을 꼭 맞아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니 지금 윤석 후보께서
질의를 두 가지나 하셨어요. 하나 하시는 두 가지 하면 답변하시는 분이 상당히 시간 하는 게 어렵죠. 저희가 추가 질의 시간에 마무리 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이제 첫 번째 게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상설화한다는 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정 의원님 공약 내용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저도 이 공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명으로 방탄, 탄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상설화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탄현하고 방탄이라는 사이트, 그 지역의 직거래 장터를 줄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운영센터에 이제 직거래 장터가 있습니다. 적성분들이 와서 직거래 장터를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에 이제 주민들이 뭐 싱싱한 야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다가 줄 거냐를 여쭤본 거였어요. 답변 주시더라고. 그리고 또 어르신 돌봄 서비스 두 배로 확대 편안한다고 보자면 이게 어르신 노인 수당을 드리는 그 짧게 돌봄 서비스인데 서비스의 유형이 뭔지 이게 기초단체 예산인지 중앙정부 예산인지 이걸 좀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저도 사태가 집중하겠습니다. 어르신 정책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방탄 탄현국은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파주 특히나 파주는 문정신도시하고 교화지구가 대단히 거대한 소비 시장입니다. 그런데 방탄탄현분들은 농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거 특훈연이라고 쌀편이라고 걱정하고 축산물 처리할 데 없어 걱정합니다. 제가 미국을 오래 다닌 건 아니지만 가져본 경우는 파머스 마켓이라는 것을 월마트에서 자기들 주차장을 아예 내줍니다. 파머스 마켓을 해보니까 월마트 매출이 급상승한 겁니다. 거기 가서 왔던 사람들이 월마트에 가서 공산품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운정 신도시와 겹쳐있는 조리 방탄 이쪽 탄현 그래서 상설화된 농협과 잘 협조를 하면 상설화된 파머스 마켓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싼 값에 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을 사들이고 방탄 탄현의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 축산업하는 공들을 편안하게 소비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간이 남았습니다. 20초. 아까 못 가신 말씀 하셨고요. 아니, 저기 정동원 20초만 할게요. 사실 방탄 가보시면 방탄에 32개의 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장호수, 방출, 한라산 가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강원도 숲입니다. 전 여기를 무조건 개발하면 안 되고 잘 무전적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 서울 시민의 힐링 캠프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쉬어가고 왜 강원도까지 6시간 걸려서 7시간 걸려서 예, 감사합니다. 사후 토론이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더 드리는 게 더 진지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서로 또 정해진 룰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질문을 좀 짧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정성근 후보께서 이재희 후보한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재희 후보님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제가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입니다. 지난 2012년도 대통령 선거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보위원으로서 토론회 준비를 제가 했는데 그때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이정희 후보의 모습을 제가 유추하게 됐더라고요. 특히 이재희 후보께서는 죄송하지만 저남도 이재희 씨가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이재희 후보님이 출마해서 끝까지 좀 완주를 하셔서 비례에도 되시고 당선되시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이 자리에서 완주하시겠습니까? 학번연대 이런 정치연대 이외에 후보자 연대라고 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겠습니다. 실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지켜보는 상황이라서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야권 연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의 이력이 그렇고 저는 박근혜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의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연대는 단시간의 연대를 넘어서 저는 굳건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제가 잠시 몸담았던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연대를 사실은 지금까지 더 큰 연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당시의 고민이었고요. 지난 4년간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되게 그런 연대가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도 해산되었지만 서로 간의 신뢰에서도 되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 연대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이고요. 끝까지 완주할 것이고 박근혜 정권의 심판에 대해보다 더 중요한 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총의를 노동자 민중과 함께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문하셔도 되겠죠? 네, 추가 질문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호덕 후보께서 이재희 후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약 사항 중에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거론했는데 임대 아파트 입찰에 인한 문제를 공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저시급 1만 원 보장을 또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필요성과 그리고 이것을 실제 이뤄낼 수 있는 방도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연합회를 파주에서 만들고 사실은 윤호덕 의원님과 많이 협의했었던 문제죠. 임차료 문제는 되게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공약에 넣었던 것은 임대아파트 임차료 문제가 현재 8%의 이자로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 보증금을 하면 소위 말해서 2천만 원의 보증금을 4천만 원 늘린 월세가 깎입니다. 근데 지금 월세 이자가 8%인데요. 이미 서민복지제도에 의해서 2% 또는 저리의 이자를 해서 월세가 사실상 상감되니까 대출을 해서라도 그것을 갈아타라고 햇살공원에서 제도적으로 막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게 임차료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율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대환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두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여전히 주거급여는 높아서 주민들의 주거복지 문제가 자기 생계비의 30%가 넘지 않도록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최저시급 1만 원. 예, 최저시급 1만 원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내유보금 재벌이 자기 고가를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710조입니다. 세금을 물려야 하고요. 예, 법인세 그리고 감면받은 거 모두 다 최소한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아주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임대아파트 임차료 인하 문제에는 제가 국토계 통일을 해보니까 이 아까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재정에서 투자를 하는데 70%고 30%를 LH공사가 안게 돼요. 그래서 LH공사가 30% 건축비를 안는 거에 따른 손해를 임차인 서민들한테 징수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비에 재정 투자가 더 되게 하는 방안을 좀 제가 이제 의원님께 제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더 답변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후보께서 윤호덕 후보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호덕 후보
후보님이 GTX 관련해서 열심히 애쓰신 걸 제가 잘 압니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죠. 2월에 당장 정부에서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동안 하면서 야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한계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제부터 잘 움직여졌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야당의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려고 합니다. 2년에. 그래서 제가 반드시 장관이 될 겁니다. 그만한 수련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참 힘들더라고요. 대통령 만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까지는 만났어요. 그리고 장관 만나러 새벽 기대 끝나고 바로 세종시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장관님은 대체로 첫 회의를 8시 정도에 시작을 해요. 8시 전에 가야 만나죠. 만나서 얘기합니다. 더 일찍 가게 되죠. 마음이 급하니까 더 빨리 갑니다. 그런 국가장들이 먼저 와 있죠. 사무관 서기관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만나요. 만나서 지하철 타면서 GTX 파지에 반영이 됩니다. 계속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여당 의원들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어이, 장관, 내 방에 와서 설명 좀 해. 예, 알았어요. 장관이 이 세종시에서 국회까지 가느라고 여당 중진 만나러 가느라고 결제를 못해요, 결제를. 그러니까 사무관 이런 분들이 당신 같은 국회의원 처음 봤다. 진짜 찾아와서 없어하는 사람 당신 처음이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야당의 항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하신 기회를 드렸으니까 추가질의. 추가 질의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윤석열 후보님 입장에서 본다면 한계일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힘이겠죠. 그래서 집권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GTX는 이건 대형 국책 사업이죠. 전체 공모가 몇 개인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특히 지하철의 경우 구간별 공사비나 역사 건축비가 얼마나 그런지 파악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또 GTX라는 거, GTX는 이제 A노선, B노선, C노선 이렇게 세 노선 중에 우리가 해당하는 게 A노선입니다. A노선이 이제 수서에서 KTX까지로 원래 이제 대한민국 시행령이 한것 때문에 결정됐고, 그것이 동탄에서 수서 삼성까지 가느라고 일부 구간이 중복해서 요즘은 삼성에서 KTX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지역까지 끌고 들어오는 게 이제 탈피현장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GTX는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역사는 작아요. 그러니까 스는 여기 지어야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지하철은 뭐라고 표현하셨죠? 지하철 제가 아까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여쭤본 거는 GTX의 경우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행이 돌아서 수도권 다 연결하니까 전체 공부가 몇 개 되는지 파악이 되셨느냐, 예산은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드느냐, GTX 예산이. 그다음에 지하철의 경우는 구간별 건축비, 역사 건축비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습니다. 이걸 여쭤봅니다. GTX는 지금 구간별 이거까지 계획이 이제 안가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의 경우에는 이번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듯하게 반영된 것까지가 현재 시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우리 지역의 역사가 몇 개냐, 일산 지역의 역사가 몇 개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 더 듣고 싶은데, 옆에 우리도 정치신 분이지도 근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일단 마무리 발언을 좀 길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마무리 발언 하시려고 한 게 있겠지만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더 미흡한 것은 마무리 발언 시간에 하시는 걸로 3분 정도를 드리는 걸로 일단 생각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성근 후보께서 질의 이제 끝났고요. 다음 이제 후보께서 정성근 후보에게 질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정성근 후보님께 질문 드릴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국정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석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재석 의원님 보시기에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으신 것인지 아니면 여당 후보 입장에서 설명하라고 하신 것인지 네, 그런 것이죠. 네. 저는 우스갯소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야당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범하고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민생 관련도 그렇고 북한 핵 문제 대처 방안도 그렇고 국회가 저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도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다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놓으라고 노력을 했고 이 척박하고 어려운 국제 경제 환경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중국과 미국, 일본 틈막을 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취급하라고 저를 썼죠.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충실하게 3년 동안 배우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있으십니까? 네. 어쨌건 예, 새누리당 후보님께서 가지시는 인식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평가들이 나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새누리당이 다수였는데 힘이 있는데 일을 잘 못했다는 것과 향후 본인이 힘을 가지시면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것과 저는 상호보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19대 국회 옆에 윤호덕 의원 계시지만 19대 국회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19대 국회의원 교체했는 데가 68%가 나왔거든요.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죠. 만약에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만약에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30년 언론 생활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명성만큼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저를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야말로 지역에서 중앙정치무대에서 봉사하는 의원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어떤 배지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제가 30년 동안 이 사회에서 누려온 모든 것들을 한번 쏟아보겠다라고 해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재희 후보님께서 공약책에 대해서는 특권 내려놓기 부분에 8%입니다.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으스대서도 안 되고 저는 약속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지역구에서 4년 동안 배지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마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토론 사실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좀 더 답변하기 좀 곤란하고 이런 질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과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지만 하여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 세 분 후보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토론 과정에서 답변을 미흡하게 했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발언은 우리 이재희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성근 후보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재희 후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작년 11월 14일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외치면서 2008년 촛불 이후 7년 만에 13만 명이 민중 총궐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살인 물대포로 갱단기 농민을 생사를 만나주게 하고 아직도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자의 대표가 정권의 문 앞발에 끌려나갈 때 그 옆을 지켜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28억이고 3분의 1이 상위 1%에 해당하는 특권층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노동자 농민 출신은 한 3%에 불과했습니다. 20대 의원은 없고 30대도 고작 9명이었습니다. 99%의 민중이 국회에서는 단 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중연합당은 민중총궐기에서 표출된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99%의 희망을 실현하고자 만든 정당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100% 대한민국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일부 부유층의 특권을 위해서 99%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복지는 사라졌고 인생은 가계부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1%의 특권의 해체 없이 99% 민중의 희망은 없습니다. 민중연합당은 연합정당입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 취직은 물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너무나 가슴 아픈 청년들이 뭉쳐서 흑수저당을 만들었습니다. 쌀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 더 이상 쓰러질 수 없다면서 농민들은 농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재벌 세상을 반대한다면서 쉬운 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당을 만들었습니다. 흑수저당과 농민당, 노동자당 하나가 된 당이 바로 우리 민중연합당입니다. 돈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1% 특권에 맞서서 99% 민중의 직접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창당했습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민중연합당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파주 지역에서 10년째 진보정당, 진보정치를 해오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더 낮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박수들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음 정성근 후보께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요. 3분 동안 선거를 충분히 하십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파주갑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심판의 선거입니다. 발목 잡는 야당, 말로만 정치하는 그들을 모두 심판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진짜를 뽑는 선거입니다. 진짜 GTX, 진짜 지하철을 할 수 있는 집권 여당, 새누리당 후보 기호 1번 정성근을 도와주십시오. 수조 원이 돈 있는 국책사업, 2025년 100만 파주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추진력의 기호 1번 정성근을 선택하셔서 예산 폭탄, 정책 홍수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곡성의 이정현, 파주갑의 정성근 모두가 부러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명품 파주, 행복도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운정 신도시, 어르신이 즐거운 파주갑을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파주의 발전, 운정 신도시의 미래, 어르신들의 노후, 청년 세대의 공평한 일자리, 아이들의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사전투표 4월 13일 당일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기호 1번 정성군을 선택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15초만. 그 시간 저한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글도 후보께서 마지막 모두발언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해주시는 여러분, 이제 총선 4월 17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심판의 기능과 선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심판은 집권당과 집권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나라를 제대로 받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투표의 또 하나의 기능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화제의 평화를 어렵게 만든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자, 봐주시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화재 발전을 위해 이뤄온 경험과 성과가 있는 점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저의 후보는 한 번도 부정업자, 일 잘하는 민호당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저는 얼마 전 공천 배제까지 갔다가 간신히 하나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여기가 선언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파주 시민 곁에 다시 섰습니다. 오랜 시간 기나긴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에 오직 초심대로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 더 성실한 모습으로 파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선거운동은 세 가지를 없앴습니다. 유세차 없는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소음 없는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흑색 전전하지 않는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주민의 얘기를 더 듣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유세차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소리 지르는 거 이거 진짜 힘듭니다. 유세차를 없앤 대신에 노란 어린이 안전 교통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버스가 계속 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의 상징물로 여겨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교육문화 복지가 넘치는 가족행복도시 파주, 그리고 조리방탄 탄현과 신도시가 상생발전하는 파주, 파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4년 전처럼 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과자역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해주십시오. 일선의 과자역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인정신도시 주민들은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것으로 이제 모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또 토론에 임해주신 지금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참여해주신 분에게 우리가 공정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가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